코어 그래머 인터미디어트 2-1 1문장의 종류 이론 9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사용되는 전치사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형식 문장은요. 구조가 주어, 그 다음에 주다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로 구성이 됩니다. 이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어를 문장 뒤로 보내고요. 즉 직접 목적어와 순서를 바꾼 다음에 그 앞에 전치사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전치사 to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동사들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give, send, pass, 그 다음에 show, 그 다음에 teach, tell, 그 다음에 write, 그 다음에 read, lend, bring, tell, pay, send, forward, feed, deny 등이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은요. 전치사 to와 어울립니다. 그래서 지금 간접 목적어를 문장 뒤로 보내고 그 앞에 to를 써주시면요. 4형식 문장이 3형식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할 경우 4형식을 써서 My parents gave me a present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My parents gave a present to me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다음 for를 쓰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uy, cook, find, get, make, build, save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전치사 for와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우리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요. She made us some cookies. 이렇게 4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3형식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는 우리 간접 목적어를 문장 뒤로 보내고 그 앞에 전치사를 써 주셔야 되는데 동사가 made, 즉 make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울리는 전치사는 for입니다. 그래서 she made some cookies for u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over를 쓰는 동사입니다. ask가 있고요. inquire, 그다음에 beg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요. The student asked me a question 이렇게 4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간접 목적어를 문장 뒤로 보내고 앞에 전치사를 써주시면 3형식 문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The student asked a question of him 이렇게 3형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는요. of의 경우에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to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to를 사용합니다. for의 경우에는 이러한 동사들의 경우에 어떤 노력이 담겨져서 전달이 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반면에 to를 쓰는 동사의 경우에는요. 그 동작을 바로 주는 뉘앙스가 강하고요. 그런 뉘앙스를 참고해서 암기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목적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5형식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 동사가 이끄는 5형식의 문장 구조는요. 주어,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어순을 갖는데요. 이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 바로 5형식 동사입니다. 5형식 동사가 예를 들어서 keep, 그다음에 find, call, make, turn 등이 나올 경우에는요. 목적격 보어로 명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즉 5형식 동사가 keep, find, call, make, turn일 경우에요. 목적격 보어로서 명사와 형용사가 오고요.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동격의 관계입니다. 즉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 예를 들어서 너는 그것을 차갑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You should keep it coo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유지해야 한다. 그것을 뭐뭐인 상태로 차가운 상태로 그러니까 차갑게 유지해야 된다. 같은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문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수지는 그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지 found the question difficul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녀를 제니라고 불렀다라고 했을 때요. We called her Je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을 때요. Exercising regularly makes you healthy. 이렇게 동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나의 아빠의 머리를 희게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Time turned my dad's hair gra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없이 사는 건 당신을 더욱 우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Living without a friend can make you more depresse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만약에 5형식 동사로서 want나 tell, ask, get, 그다음에 allow, advise 이런 동사들이 올 경우에는요. 목적격 보어로 쓰는 to 부정사가 옵니다. 즉 5형식 동사가 이런 동사들이 올 경우 목적격 보어로서 to 동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의 변화 형태, 준동사 형태가 왔을 경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주술 관계, 즉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다, 가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데이비드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요. I want you to meet Dave. 이렇게 나는 원한다, 네가 데이비드를 만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다, 가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엄마는 내게 집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Mom told me to stay hom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내게 한국에 대해 쓰라고 요구했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He asked me to write about Kore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녀가 일찍 일어나게 해야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You have to get her to wake up earl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는 내가 낚시하러 가는 걸 허락하셨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Dad allowed me to go fishin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사는 그에게 금연을 권했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The doctor advised him to stop smokin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형식 동사로서 사역 동사 즉 let이나 make 그 다음에 have가 올 경우에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즉 두 번째 자리에 사역 동사가 오면요. 네 번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겁니다. 사역 동사라는 뜻은 일을 시키다라는 뜻으로 강제성이 있는 동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라고 할 경우에는요. I will let you know how it work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우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I can make her stop cryin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내가 집에 일찍 오도록 시켰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She had me come home earl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help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준사역동사로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들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표현할 경우에는요. These rules will help you to study wel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these rules will help you study well 이렇게 to 없이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to를 붙이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o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형식 동사로서 지각 동사가 올 수도 있는데요. 지각 동사의 경우에는요.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동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feel이 있고요. 그 다음에 hear, watch, listen to, 그 다음에 notice가 있습니다. 오형식의 동사로서 이렇게 지각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올 경우 네 번째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요. 동사 원형이 옵니다. 나는 탁자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I felt the table shak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았니? 라고 할 경우 Did you see my son ride a bik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메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I heard Mary play the violi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보자 라고 할 경우에는요. Let's watch Hannah swim in the poo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작이 진행 중인 것을 강조할 때는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 대신에 동사 ing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의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지금 동작을 강조하고 있죠. I saw my student playing soccer in the playgroun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가 짖고 있는 것을 들었니? 이렇게 동작이 진행 중인 것을 강조할 때는요. 지각동사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사에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Did you hear the dog bark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로 미래에 할 것을 요구하는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가 오는데요. 바로 이러한 동사들입니다. 이러한 동사들의 경우에는 강제성은 없고 미래에 할 것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로서 투부정사가 어울립니다. 다음 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어로서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경우에는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머리를 잘랐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I had my hair cut 이라고 해서요. 여기서의 cut은 과거 분사를 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